아, 오하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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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유진. 다들 오하유진이야. 다들 좋은 저녁 보내고 있지? 오하유진, 오하유진, 오하유진. 일단은 구독권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열한 훈향이 구독권 1개, 프라이 1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네. 구독권 1개 선물 고마워. 땡큐. 그리고 문 닫아줄게 훈향이 프라이 5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네. 구독권 5개 선물 고마워. 하나가 어디 갔지? 피리 하나가 어디 갔지? 하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4개로 하나. 땡큐. 잠시만. 책상 위가 약간 복잡해졌어. 하늘이 훈향이 2개월 동안 노릇노릇해졌네. 2개월 구독 고마워. 땡큐. 오하유진 어서와. 오하유진, 오하유진. 오늘은 바로 방제에도 적혀있듯이 새로운 컨텐츠 백유진의 작품 잠입 보고서를 컨텐츠를 하는 날이야. 근데 그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살짝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슬슬 한번 작품 잠입 보고를 시작해볼까? 와, 일단 다들 혹시 아니다. 절로 넘어가서 해야겠다. 잠시만. 뚱. 오늘의 컨텐츠 백유진의 작품 잠입 보고서. 이제 여기는 배경은 이제 내 아지트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다. 백유진의 작품 잠입 보고서. 뭐 뒤에 칼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 아지트에 무기로서 걸려있는 것일 뿐이니까. 그저 걸려있을 뿐이다. 칠 사용하는지 이런 거는 굳이 궁금해하지 말고. 피규어는 아니야. 다 진짜야 진짜. 어디에서 많이 보던 게 걸려있다고? 무기라는 게 결국 다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지 뭐. 그러면 다들 혹시 장송의 프리랜 받거나 아니면 아직 안 받거나 다들 어때? 나는 장송의 프리랜을 봤다. 오늘 보고 왔어. 본 적 없고 만화책만 봤어. 그치, 이제 원작은 아무래도 만화책이니까 안 받고 봤고 만화책만 봤고 확실히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네. 보진 않았는데 줄거리 정도는 알아. 오늘 이제 내가 할
백유진의 작품 잠입 보고서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작품들을 이제 근데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거 유명하던데 나한테 재밌을까? 어떨까? 과연 볼만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내가 대신 잠입을 해서 맨 처음 2화 정도만 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를 훈양이들한테 올려서 훈양이들로 하여금 이걸 계속 볼지 말지를 결정하게 그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 나도 이제 한 2화 정도 보면서 이거 재밌네, 계속 볼만 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뭔가 나랑 조금 그 결이 안 맞는다, 여기서 하차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수박 겉핥기만 해서 혼자 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상상도 좀 해보고 그런 컨텐츠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백유진의 작품 잠입 보고서라는 컨텐츠고,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백유진의 작품 잠입 보고를 시작해볼게. 오늘 보고할 작품은 바로 장송의 프리랜이야. 이거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 이 작품 장송의 프리랜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주인공은 여기 있는 엘프 프리랜이라는 이 엘프가 주인공인 작품이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훈양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본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본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원작은 만화책이기 때문에 만화책만 봤던 사람도 있었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이거를 듣고 제목을 듣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미지로 좀 유명하잖아. 이런 누가 봐도 이제 전형적인 용사 파티, 뭔가 그런 판타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JRPG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나올 것 같은 클리셰적인 그런 용사 파티 느낌이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이렇게 그냥 그거 하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만 모험 떠나는 여행기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장송의 프리랜이란 작품 과연 어떤 작품일지 일단은 간략하게 작품 그 시놉시스 소개가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짠! 이거는 이제 나무위키가 애니플러스에서 가져온 걸 내가 가져왔다. 그래서 확실한 출처 표기. 장송의 프리랜. 용사 힘멜 일행과 함께 10년에 걸친 모험 끝에 마왕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마법사 프리랜. 1000년을 넘게 사는 엘프인 그녀는 힘멜 일행과 재회를 약속하고 혼자 여행을 떠난다. 그로부터 50년 후 프리랜은 힘멜을 찾아갔지만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그녀에 비해 힘멜은 늙었고 수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그 후 죽음을 맞이한 힘멜을 보고 지금까지 인간을 아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자신을 반성한 프리랜은 인간을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 여로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송의 프리랜은 제일 유명했던 게 그거잖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서 나는 정말로 그냥 그 용사 힘멜과 계속 여행을 떠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여행은 끝이 났고
용사 힌멜 일행과의 여행은 끝이 났고 이제 근데 마법사 프리렌은 엘프기 때문에 혼자 정말 오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마왕을 토벌하고 용사 파티가 해체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작품이었다. 끝나버렸다. 애니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 그래서 흔한 이제 용사 여행기와는 또 좀 그 궤를 달리한다. 클리셰를 한번 파괴한 느낌이지. 난 여기서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 그 기존의 그런 클리셰들을 좀 파괴한 느낌이. 그치. 이런 작품의 주인공은 거의 인간이라서 남겨진 엘프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남겨진 엘프의 입장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맞아. 에필로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들은 보통 이제 용사가 마왕을 물리치고 뭐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있는데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고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좀 참신한 주제였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그 제목에 장송이라는 게 장송 되게 뭔가 어려운 말이잖아. 근데 이 장송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장송곡의 이제 장송이더라고. 장송곡이 그거잖아. 이제 죽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노래, 레퀴엠이라고 하지. 그거를 장송곡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장송의 프리렌이라 함은 프리렌이 이제 어떤 본인만 남겨주고 죽은 본인의 동료들을 어떻게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물론 아직 2화밖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미 2화 만에 동료 2명이 죽었거든. 그래서 떠나보내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힌멜을 보고 지금까지 인간을 아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데 그 1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 힌멜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시작했을 때 와 마왕을 물리쳤다 야호 한 다음에 이 프리렌은 그럼 나는 마법을 또 수집하는 일을 하러 떠나볼게. 잘 살아. 한 50년 뒤쯤에 와서 그 유성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유성이나 같이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그 느낌이 다른 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년이라 하면 정말 긴 세월이잖아. 근데 이제 프리렌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50년 뒤쯤에 그 유성 다시 떨어진다니까 그때 내가 되게 잘 보이는 곳을 알고 있어. 거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뭐 그때 난 얼굴 보지 뭐. 그때쯤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맞아. 무슨 1년 뒤 보자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그 남은 다른 인간들의 그 어떤 표정 거기서 뭔가 느껴지더라고. 아, 50년 뒤에 살아있을 수나 있을까? 하는 느낌. 하지만 프리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그렇게 하고 이제 프리렌은 떠나갔고 50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근데 50년 뒤에 왔으니까 이제 엄청 다들 늙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늙은 상태에서 만나서 이제 유성을 보러 갔다 오고 그러고 힌멜은 눈을 감는다. 힌멜이 눈을 감았다. 그때 이제 프리렌이 그 힌멜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왜 힌멜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얘네가 인간 파티가 10년 동안 모험을 해서 그 마왕을 무찔렀다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인간 입장에서 10년 되게 길지만 이 엘프 프리렌의 입장에서 10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함께했던 그 인간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그걸 약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과연 이 장송의 프리랜 좀 여기서 갑자기 길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 1화와 2화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 짠. 등장인물 힘멜, 프리렌, 아이젠, 하이터 이렇게 넷이 이제 이 프리렌이 속해 있던 용사 파티 멤버야. 여기는 되게 클리셰적이긴 해. 용사 힘멜이 있고 그리고 마법사, 엘프 마법사 프리렌 그리고 드워프 전사 아이젠 그리고 인간 성직자 하이터 이렇게 넷이서 파티를 꾸려서 그 마왕을 토벌하거든. 힘멜 잘생겼지.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내에서 보면은 본인도 그 잘생긴 걸 알아서 되게 좀 나르시시즘이 강한 캐릭터더라고. 근데 저 눈물점이 좀 매력적이었어. 개인적으로. 눈물점. 그래서 저걸 보고 약간 나도 눈 밑에 점 하나 찍을까? 이 생각 살짝 했었거든. 가수 비비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점 없는데 점 찍은 거잖아 사실. 그런 느낌으로 이 눈물점 눈 밑에 찍으면 좀 더 잘생겨지지 않을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고? 내가 찍으면 아내의 유혹되는 거야? 왜 나는 너를 만났어? 왜 나를 나쁘게만 해? 대사가 기억이 안 나. 되게 옛날 거 아닌가? 왜 아내 유혹 얘기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생각나는 거지? 그건 다른 건데. 같은 막장이라 그런가? 비슷한 결이긴 하지. 암튼 힘멜은 이제 좀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잘생긴 거 알고 하지만 되게 사람을 사랑하고 누가 봐도 용사다운 그런 캐릭터다. 그래서 그런 약한 자들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누가 봐도 용사. 좀 자기를 잘생겼다는 거를 좀 과시하는 것만 빼면은 마음도 착하고 이게 왜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쓸 테니까가 나오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 엘프 프리렌은 아무래도 엘프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간 이런 게 좀 무디고 하지만 마법 실력만큼은 정말 출중하고 그리고 조금 감정 표현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 1화에서 힘멜이 죽었을 때 장례식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장면이 있어. 수근. 아니 쟤는 같은 파티 멤버 아니었나? 근데 뭐 울지도 않고 그러네 하면서 수군대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이젠은 드워프 전사야. 근데 여기도 그 드워프 종족이다 보니까 인간보다는 오래 산다. 그래서 이제 50년 뒤에 유성을 보러 갔을 때도 힘멜이랑 하이터는 되게 많이 늙었었는데 아이젠은 물론 이제 수염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안 보였던 거지만 확실히 나이가 든 게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나이가 든 게. 드워프다 보니 아무래도. 그리고 하이터는 성직자인데 이제 이 하이터라는 캐릭터가 2화에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1화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니다. 내용 설명은 다음에 있고 2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1화에는 주요 등장인물 이렇게 4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이 흘렀겠지? 1화에서 50년이 흐르거든 바로. 그래서
이제 늙은 다음에 다시 만나고 흰멜이 죽고 그 다음에 또 20년이 흘러. 그러면 처음 용사 이제 모험이 끝난 후로부터는 70년이 흐른 거겠지? 흰멜이 죽고 20년이 흐른 시점이 이제 2화의 배경이다. 2화는 바로 20년 후야.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아무래도. 그 엘프의 시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2화로 넘어가면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늙은 하이터. 이제 50년 하고도 20년이 지나서 방금 앞의 모습에서 70살을 더 먹은 하이터. 근데 그럼 하이터는 도대체 몇 살인 거야? 정말 어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이 하이터는 거의 90 넘은 거 아니야? 그러면? 신기하긴 하네. 그리고 이제 또 프리렌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지 엘프니까. 그리고 새롭게 페른이라는 캐릭터가 나와. 이 페른이라는 캐릭터는 뭐냐면 하이터가 이제 주워온 고아야. 고아인데 마법에 매우 출중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프리렌한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마법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화에서는 펼쳐진다. 장수했기 때문에 이제 프리렌을 20년 뒤에 또 만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무슨 내용이 1화와 2화의 전개가 되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내용은 특별히 이제 1, 2화의 내용을 한 번에 추격해서 직접 그림으로 그렸다. 짠. 자, 1, 2화의 내용이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누군지 딱 알겠지? 그리고 자, 설명을 해줄게. 무슨 내용인지.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사 파티가 끝나고 나서 2화까지 보고 나니까 완벽 요약이란 걸 알겠어? 그렇다니까? 이게 완벽 요약이야 진짜로. 정말 한 장으로 그 1, 2화를 응축한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1화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용사 파티가 이제 마왕을 물리치고 나서 함께 축하를 막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러면서 각자 앞으로 뭐 하고 살지를 얘기하다가 프리렌은 그러면서 이제 유성을 봐. 근데 이제 유성이 잘 안 보였어. 잘 안 보여서 프리렌이 그러면 50년 뒤에 내가 잘 아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보자. 이 유성이 50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유성이니까 그때 다음번 유성 떨어질 때 그때 같이 보자 라고 하고 프리렌은 이제 마법을 수집하는 일을 하러 길을 떠나. 그리고 5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늙은 흰멜과 늙은 하이터와 늙은 아이젠을 다시 만나서 일주일 걸려서 유성을 보러 가는데 유성이 이제 정말 아름다웠던 거지. 그렇게 아름다운 유성을 보고 흰멜은 이제 눈을 감게 돼. 그렇게 눈을 감으면서 이 프리렌이 느낀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흰멜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잘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왜 흰멜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인간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오래 살지만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종족인데 왜 그들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떠나보내서야 느끼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고 또다시 길을 떠나게 돼.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난 이후에 마을에 딱 갔는데 하이터가 아직 이제 살아있는 거야. 가끔 인사할게 라고 하고 떠났었는데 하이터가 아직 살아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이터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이터한테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페른이라는 아이를 이제 데리고 키우고 있는 거야. 이 페른은 그거야. 그 마왕한테 마왕의 이제 잔존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마왕은 토벌이 됐지만 그 마물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마물한테 부모님을 잃은 아이인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원래는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못 살잖아.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홀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이터가 나타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데리고 와서 이제 마법도 좀 가르쳐주고 열심히 키우게 돼. 근데 그러다가 프리렌이 온 거야. 근데 이제 하이터 입장에서는 벌써 그 용사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70년을 더 살았단 말이야. 곧 갈 때가 된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리렌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 이 페른을 데리고 그 같이 떠나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프리렌이 근데 얘 집만 될 것 같아. 이래서 거절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하이터가 그러면은 그래 안 데려가도 된다. 대신에 내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마도서 중에서 불로불사나 이제 그런 게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걸 해독해달라. 내가 불로불사 오래오래 살아서 이 페른을 계속 가르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금 해독을 해달라. 그리고 그러면서 페른한테 마법도 조금 가르쳐달라. 여기 있는 동안. 그래서 프리렌이 이제 또 4년 동안 마도서를 해독해주면서 이 페른한테 마법도 가르쳐줘. 근데 이제 페른이 엄청나게 그 마법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4년 만에 이제 금방금방 느는 거지.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서 이제 아마 6년이 지났을 때였을 거야. 6년이 지나고 이 프리렌이 마도서 해독을 끝내. 아닌가? 4년 지나고 그 다음에 여행이 2년을 더한 거였나? 아무튼 프리렌이 마법서 해독을 끝내. 그래서 끝냈더니 이제 끝낼 때쯤 되니까 하이터는 더 이상 이제 몸도 못 가누는 상태가 된 거야.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가. 그래서 모든 걸 끝내고 하이터한테 가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 그 책에 불로불사의 방법 같은 건 써있지 않았다. 불로불사의 방법 같은 건 써있지 않았다. 사실 모든 것은 프리렌으로 하여금 계속 이곳에 머무르면서 페른에게 마법을 가르치게 만들려는 이 하이터의 뭐라고 할까? 술수라고 해야 되나? 계략 같은 거였다. 책략, 계획, 그치?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제 덕분에 페른은 이 엄청난 마법사인 프리렌한테 배우면서 물론 본인도 그 실력이 재능이 있었지만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이터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 프리터가 아니라 저기 프리렌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름이 합쳐지는데? 하이터, 프리렌. 프리터는 그거잖아. 일본에서 자, 갑자기 이제 또 일본에서 열심히 그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슬픈 생각이 났어.
암튼 이제 그 프리렌한테 하이터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젠 짐이 되지 않겠지? 라고 얘기를 해. 이제 더 이상 프리렌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페른이 짐이 되는 친구가 아니겠지? 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프리렌이 이 페른을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말을 하고 이제 하이터는 숨을 거둔다. 아니야, 근데 거두지 마. 아직 거두기 전에 또 한 얘기가 있어. 거두기 전에 아직 안 거뒀어. 거두기 전에 이제 프리렌이 하이터한테 그걸 물어봐. 근데 하이터, 너는 왜 이 페른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보살피는 거야?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너답지 않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때 하이터가 하는 말이,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온 대사였다. 사실 2화까지 보면서 그 말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이제 2화 마지막에 하이터가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라고 말을 한다.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힘멜이 아니라 이제 하이터가 숨을 거둔다. 숨을 거둔다. 숨을 거두고 이제 프리렌은 이 페른을 데리고 모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으면서 마법을 수집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난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마을에 동상이 있는 걸 발견해. 저 힘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엄청 낡은 거야. 녹도 슬어 있고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힘멜한테 구해진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할머니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동상을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 이제 이들한테 이 동상 관리를 부탁을 한 거지. 지금 이 파티는 그런 퀘스트들을 받아서 퀘스트를 해결해주고 보상으로 이제 마법 주문 같은 거를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퀘스트를 받은 거지. 그래서 동상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주변이 이제 너무 좀 그건 거야. 주변이 좀 휑한 거야. 그래서 꽃이라도 심을까? 라고 생각해서 어떤 꽃을 심을까 하다가 이 힘멜이 좋아했던 꽃이 있는 거야. 고향에 피어 있었던 꽃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이제 청월초라는 꽃인데, 그 청월초를 찾으려고 이 청월초가 원래는 있었는데 그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그런 꽃인 거야.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하고 이 둘이 찾으러 다녀. 열심히. 아, 창월초구나. 창월초래. 나는 팔에서 청이라고 생각했는데 풀을 창자였구나. 사실 머릿속에 헷갈렸다. 창월초였다. 암튼 이 꽃을 찾으러 다녀. 얼마나? 반년 동안 꽃을 찾으러 다닌다. 이 엄청 긴 시간이지. 프리렌은 엘프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야. 한 반년쯤? 6개월쯤 찾으면 뭐. 근데 이제 페른 입장에서는 무슨 꽃 하나 찾는데 반년이 났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꽃 하나 찾는데 지금 반년 쓰고 이거 인간의 감각이 아니다 이거. 얘 엘프라고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네, 아무리 그래도 얘가 더 오래 산
엘프니까 너가 잘 얘기한다면 이해할 거다 라고 해서 페른이 이제 그 얘기를 해. 예, 프리렌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프리렌도 그렇겠네. 어 근데 저기 다람쥐 하고 다람쥐를 쫓아가. 그 다람쥐를 쫓아갔더니 이 다람쥐들이 씨앗을 먹는 습성이 있는데 이 씨앗을 그 포식자들의 눈에 들키지 않는 곳에 잘 묻어두는 습성이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묻어둔 거를 이제 다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이 씨앗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람쥐를 쫓아가니까 그곳에 높은 탑이 있었는데 탑 꼭대기에 짜잔 하고 창월초가 한가득 피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프리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서 창월초를 가지고 와서 그 창월초를 피워내는 마법을 알아내서 그 흰멜의 동상 주변을 창월초로 가득 채우면서 이야기가 2화가 끝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1, 2화를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잔잔해. 그렇게 이게 아무래도 막 싸우는 용사가 이제 마왕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 다 끝났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잔잔하더라고. 맞아, 힐링하는 그런 느낌? 잔잔하고, 그리고 이제 흰멜이 왜 뒤에 저렇게 흐리게 들어있냐 하면은 뭔가 이 프리렌의 여행이 결국은 뭔가 그 흰멜과의 그런 어떤 어디를 가도 흰멜과의 그런 추억,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곳들에 좀 갈 것 같은, 이번에 처음에도 창월초가 있는 곳을, 그러니까 흰멜 동상이 있는 곳을 가서 창월초를 피웠잖아.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상도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전개도 아마 그렇게 흰멜의 어떤 그런 추억들을 좀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을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뒤에 흰멜이 웃으면서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이제 흰멜이 저렇게 뒤에 그려져 있는 거고, 이렇게가 이제 1, 2화의 내용이었다. 그러면은 이 1, 2화의 내용을 보고 과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이어질지를 내가 조금 상상을 해봤거든. 이 뒤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뒤의 스토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지금 보니까 1기가 한 28화까지인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또 2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과연 상상이 얼마나 맞을지 이것도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할까? 꽤 길더라고. 그럼 과연 이어지는 내용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볼까? 상상. 뚜루룬. 앞으로의 전개 예상. 짜잔. 아마도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리렌과 페르는 계속 여행을 하겠지. 똑같이 그 마법을 수집하는 여행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 흰멜과 좀 연관되는 그런 곳에 가면서 그 흰멜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행을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2명? 좀 부족해. 2명은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둘 다 마법사란 말이야. 둘 다 원거리 마법사야. 그렇다면은 그 혹시라도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뒤쪽으로 가면은 이게 마왕은 토벌됐지만 마물이 아직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뒤쪽에 가면은 분명 난 전투를 할 거라고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페른이 마법을 수련했는데 엄청 강하거든, 페른.
그렇게 열심히 수련했는데 마법을 쓸 일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마법을 쓰지 않을까?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둘로서는 재미가 없다. 그리고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둘 다 마법사에다가 둘 다 그 원거리 계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파티에 뭔가 인원이 추가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 인원이 추가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인원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사였다. 맨 앞에서 이 공격을 이 탱킹해줄 그런 전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프리렌의 파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 앞으로의 전개. 빨간 머리도 예상이냐고? 이거는 왜 빨간 머리로 했냐면 지금 봐봐. 프리렌도 약간 푸른 계열이고 쟤 누구야? 페른도 약간 푸른색, 붉은색, 약간 보랏빛, 자주색, 약간 이런 계열이고, 그리고 흰멜도 파랑파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조금 빨간색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빨간 머리로 만들었고, 아마도 이 다음에 또 저거 동료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또 초록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치, 일리가 있지. 이게 다 파라면은 재미가 없어. 좀 색깔도 다양하게 들어와야지. 아무래도 다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밸런스를 잡아줄 캐릭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프리렌과 페른이 둘 다 이제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그 밸런스도 잡아줄 남자 캐릭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밸런스를 맞춰줄 만한 캐릭터가 하나 들어올 것 같다. 공격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색깔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전사가 들어올 것을 좀 예상을 해봤고, 그래서 전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흰멜의 발자취를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 전사도 약간 그런 거지. 뭔가 흰멜이 구해준 거야. 흰멜이 구해준 사람의 자식인 거야. 흰멜이 구해준 사람의 자식. 그래서 이제 용사 흰멜에 대한 동경이 있는 그런 전사인 거지. 아니면 전사니까 구해줬는데 이제 흰멜이 아니라 그 파티에 드워프 전사가 있었잖아. 드워프 전사가 구해준 거야, 얘를. 용사 파티의 드워프 전사가 아이젠이 구해준 거야. 그래서 그 아이젠을 보고 와, 전사 멋있다. 뭔가 저렇게 탱킹을 해주는 전사? 나도 그런 전사가 되고 싶어 해서 뭔가 그를 따라서 이제 전사가 된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또 그 흰멜 파티와 관련이 있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프리렌은 프리렌이고 여기 마법사 페르는 하이터랑 관련이 있는 친구잖아. 그러면 그러네. 여기 이제 아이젠이랑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그런 밸런스로도 좋겠네. 그럴 것 같다. 그런 연결성을 좀 가질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정통성이란 게 또 중요하잖아. 정통성이란 게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제 하이터를 계승하는 게 페른이라면 아이젠을 계승하는 그 이 용사 소년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이 이제 뭔가 이제 흰멜과 관련 있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느낌? 맞아. 동료들을 보고 이제 약간 옛 동료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렇게 전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조금 싸움도 해주고
이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만 가면은 재미가 없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강력한 적이 그래도 한번 나와서 싸움은 할 것 같다. 전투를 하고 마법도 쓰고 전사 탱킹도 하고 그런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또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봤고 좀 그럴듯한가? 이게 사실 이게 안 봤다 보니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흘러가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 그럴듯하지? 이건 아마 계속 보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내가 작품 잠입 보고서잖아? 이 작품에 잠입을 했는데 과연 작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계에 잠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 이거는 그거야. 이게 아무래도 이 컨텐츠를 오늘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파일럿 느낌으로 하는 거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건데 이게 앞쪽에 시도라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면은 다음의 시도는 그냥 나의 어떤 그 프리스타일을 알아보는. 그래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왔음. 내 여동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닮았다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네. 그래서 약간 정이 가는 건가? 암튼 다음, 만약 백유진이 그 세계관에 잠입한다면 다음에 저 중에 누가 죽을지 골라보는 것도 이미 죽을 사람은 다 죽지 않았을까? 잔인해. 하지만 다 인간이니까 뭐 다 프리랜보다는 일찍 죽겠지. 아니다. 제일 먼저 죽는 건 아이젠이겠다. 아이젠도 나이를 꽤 먹었으니까. 내가 봤을 땐 아이젠 아직 살아있었거든. 근데 아이젠도 드워프지만 순서 생각하면 곧 가지 않을까? 암튼 백유진이 그 세계관에 잠입한다면 이거는 이제 미리 생각해오지 않았어. 지금 뭔가 딱 갑자기 나의 이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얘기해보면은 어떤 그 리얼함이 재밌지 않을까? 리얼 스토리. 백유진이 그 세계관에 잠입한다면 내가 만약에 잠입한다면 근데 어쨌든 이제 용사의 그런 게 다 끝난 이후일 거 아니야? 마왕이 다 토벌이 됐고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온 거지. 그런 세계관인데 뭔가 나라면 프리랜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스토리상으로? 왜냐면 만나지 못하면 그냥 어디 저 멀리 시골 마을 하나에서 살고 있는 그냥 백유진 1이잖아. 애니메이션 등장도 안 하고. 하긴 근데 페른도 그렇게 어렵게 받아줬는데 음... 그러면 나는 이제 이들이 어떤 퀘스트를 깨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 잠입할 일이 필요해진 거지. 정말 프리랜이 원하는 그 마법서가 있는데 그 마법서를 가져오려면 좀 어려운 곳에 잠입을 해야 되는 거야. 마물들이 이제 득실득실한 그런 곳에 잠입을 해야 돼서 이제
프리렌과 페른이 수소문을 하는 거야. 던전도 좋다. 던전도 좋고 어떤 성 같은 곳도 좋고. 그래서 프리렌이 수소문을 하는 거지. 어디 좀 어딘가에 잘 잠입하는 그런 어쌔신 없냐? 그런 이제 암살자 같은 그런 사람 없냐? 하면은 이제 거기서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가 아니라 그 동네에 보니까 유명한 그 어쌔신이 있다. 하지만 이제 아무 보수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끌리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려면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얘기를 들어. 그리고 비밀이 많으니까 그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비밀들을. 그리고 그를 만나기도 힘들 것이다. 어디에 사는지도 잘 모르니까 란 얘기를 들어. 그래서 이제 백유진을 찾는데 또 반년씀 어디 있지 하면서 어디 있지? 그러다가 이제 반년 만에 우연히 이제 길을 가는데 식료품점에 들렸어. 마을 식료품점에 들렀는데 거기서 수상하게 계란을 한가득 사고 있는 보라색 청년을 만나게 돼. 그래서 그한테 또 물어보는 거지. 저기 혹시 그 유명한 암살자 어쌔신 백유신이라는 사람을 찾는데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잖아. 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게 나와줘야지. 거기서 뒷머리 긁으면서 전데요?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걸 딱 듣고 그 어쌔신이라면 매일 밤 뒷산 언덕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매일 밤 재미없어. 보름달이 뜨는 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뒷산 언덕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침 내일이 보름달이 뜨는 밤인데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야. 어쌔신이 유명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네. 근데 그냥 그러면은 유명한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런 어쌔신이 있다는 알아. 그런 어쌔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 소문이 무성한 거지. 소문이 무성한 어쌔신. 백유신이란 이름도 모르고. 그치. 늘 이제 왔다 간 자리에 계란을 하나씩 놓고 가는 수상한 어쌔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날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 백유진을 찾으러 가는 거야. 뒷산 보름달이 뜨는 날에 딱 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나무 위에 딱 앉아있는 거야. 그 계란으로 저글링을 하면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거지. 딱 쳐다보면서 등 뒤에 보름달이 이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역광이 들어서 얼굴은 안 보여. 그러면 딱 얘기하는 거지. 너희가 날 찾고 있다며? 무슨 용건이지? 난 아무 일이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프리렌이 설명하는 거지. 난 지금 우리는 던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너무 함정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곳에 안전하게 잠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것만 들어서는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갔다 와주면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데? 내가 얻을 게 뭔데? 그래서 그것만 들어서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걸? 거길 갔다 온다면 내가 얻는 건 뭐지?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떨어져야 될까?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될까? 근데 이게 결국 보상으로 그게 돼야 되거든? 보상으로 그 파티에 들어가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 그런 걸로 하자. 처음엔 거절을 하는 거야. 이제 프리렌이 그렇게 한다면 그 던전 안에 있는 마법서만 내가 가져가고 던전 안에 있는 보물들은 다 네가 가져. 하면은 이제 겨우 보물 따위로 날 섭외하려고 한 거야? 미안하지만 난 그런 금은 보화엔 관심이 없거든. 이번엔 좀 재미가 있는 사람들인가 했는데 결국 너희들도 그저 물질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재미없어. 하면서 이제 딱 떠나는 거지. 떠나려는 순간 이제 거기서 페른이 한마디 하는 거지. 프리렌님,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랑은 말하지 말죠. 더 이상 저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듣는 거지. 어? 잠깐만. 프리렌이라고? 설마 너 용사 힘멜과 같이 마왕을 토벌했다던 마법사 프리렌? 그러면 프리렌이 맞아. 내가 바로 그 마법사 프리렌이야. 하면은 이제 흥미를 보이는 거지. 호,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 던전 잠입 임무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나도 너희 파티에 넣어줘.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어. 두둥 하면서 이제 끝. 애니메이션 끝. 3화 끝. 끝나고 이제 나는 alright, this is alright,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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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벌써 뭔가 그럴듯하지. 이제 다음 편에서는 프리렌이 좀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을까? 할만할까 말까? 이거 얘랑 같이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일단은 그 던전에 있는 마법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매우 필요한 거야. 매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페른이 얘기하는 거지. 그냥 좀 데리고 다니다가 실력이 별로면 그냥 버리고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쌔신 백유신이 같이 합류하게 된다. 합류해서 던전에 잠입을 해서 같이 마법서도 얻고 결국 동료로 들어가게 된다. 게란 어쌔신이 흰매를 알게 된 경위는 그거야. 과거에 이제 흰멜 덕분에 어떤 살아남은 거야. 흰멜 덕분에. 근데 약간 그런 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 흰멜 덕분에 살아남은 거지. 근데 사실 온 가족이 다
당했지만 오직 백유진만이 살아남은 거지. 구해진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동경하고 있었다.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기로 이제 프리렌의 파티에 들어가게 됐다. 메데타시. 파티 입성 야호.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백유신이 세계관에 잠입한다면 그럴듯하지 않아? 너무 열심히 말했나봐. 다음 화가 궁금하다고? 다음 화는 뭐 생각나면 파티 참가하고 말없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이놈 그냥 갔나? 했는데 다음날 또 나타나. 아 미안 어디 좀 잠깐 잠입할 때가 있어서 말이지. 좀 그런 자유분방한 캐릭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파티에 가면은 뭐라고 할까, 밸런스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밸런스는 안 맞아. 근데 묘하게 결은 맞지 않아? 다 이제 프리랜도 이러고 있고 그래 알겠어. 페른도 옆에서 아 네 맞아요. 나도 아 그러네. 셋 다 똑같은 표정으로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다른 의미로 찰떡이네. 성격 급하면 여기 같이 못한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 한번 또 이 세계관에 잠입을 해봤고, 그럼 다음으로 열심히 떠들었지만 감상평. 뭔가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감상평을 2화까지 본 감상평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좀 잔잔해서 잔잔한 건 좋았다. 잔잔한 게 좋았고, 확실히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용사 일행의 이야기가 아닌 이 용사 일행이 마왕을 토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것도 심지어 토벌하고 모두가 다 수명을 다해서 죽고 혼자 남겨진 엘프의 입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라는 게 좀 신선했고, 소재는 참 신선했다. 근데 이제 2화까지 본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긴 했어. 사실 소재는 신선해. 소재는 신선하고 그 시작은 신선할지 몰라도 결국 뒤로 갈수록 뭐 동료가 생기고 또 그들과 여행을 떠나고 있으면 그럼 결국 똑같은 그 정통 판타지 용사물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이제 2화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 어떤 뭐라는 거야? 의문 같은 거지. 의문점 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어쨌든 초반에 소재가 신선했기 때문에 이 2화만 봤을 때 좀 그런 소재의 신선함에서 오는 그 매력이 충분히 있었다. 2화만으로 앞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여지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캐릭터가 좀 더 많이 나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좀 더 많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고,
확실히 잔잔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그런 느낌도 드는 그런 작품이었다. 감상평이었고, 그럼 다음으로 그렇게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백유신이 매기는 이 작품 2화만 보고 매기는 거야. 2화만 보고 매기는 거고, 이 작품의 점수는 몇 점일지. 짜잔. 자, 백유신의 계란 점수 한번 가보도록 할까? 참고로 이 계란 점수에서 3점을 넘기면 3점 이상이면 3점 이상이면 이제 계속 보고 싶다 라는 거고, 이제 3점을 넘지 못하면 이거는 그만 봐야겠다, 그닥 그렇다 라는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장송의 프리랜 과연 2화까지 본 입장에서 계란 점수는 몇 점일지. 두구두구. 장송의 프리랜 계란 점수는 따단 3.5개. 3.5개였다. 계란 점수 3.5개. 3.5개였는데 일단은 점수를 얻은 요소, 확실히 이제 2화만 봤을 때는 그 소재의 참신함, 그리고 순식간에 5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를 많이 받았고, 좀 감점 요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지. 앞으로도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그 재미가 계속 이어질까? 그 신선함이라 함은 결국 초반에만 있는 건데, 이게 28화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무슨 이야기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점이 좀 그랬다. 좀 아쉬움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계란 점수는 3.5점이고 계속해서 이어서 볼 것 같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되게 내 취향이었어. 잔잔한 부분. 잔잔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내 취향이어서 나도 좀 잔잔한 그런 일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잔잔한 부분이 내 취향이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작품 장송의 프리랜 2화만 보고 잠입 보고서를 작성해 봤는데 결과는 계란 점수 3.5개였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좀 장송의 프리랜에 흥미가 생긴 훈양이들이라면 한번 장송의 프리랜 봐보는 건 어떨까? 아마 나는 이번 달은 한번 장송의 프리랜을 계속 볼 것 같긴 해. 그러고 이제 이 보고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나서 이번 7월달의 애니메이션은 장송의 프리랜이었는데 7월달 동안 이제 장송의 프리랜을 계속 이어서 볼 거야. 나는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7월 말쯤에 한번 그런 저체 시간에 그런 뭐랄까 어떻게 어땠는지 간단하게 또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 후기 정말로 뭔가 예상이 맞았는지, 아니면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좀 별로였는지, 이런 후기 같은 것도 좀 저체 때 같이 풀면 좋을 것 같다. 잠입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있나요? 잠입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월 초에 잠입보고서를 해서
작품을 소개를 하고 그 한 달은 그 작품을 보는 걸로 할 예정이다. 그래서 7월은 장송의 프리랜이었고 아마도 뭔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은 아마 약사의 혼잣말을 볼 것 같긴 해. 아마도. 근데 이건 아직 미정이긴 해. 그냥 혼자 생각한 거라서. 아무튼 이렇게 3점 이하로 나온 달? 근데 3점 이하로 나와서 이거는 계속 안 볼 것 같다 라고 해도 일단은 계속 볼 예정이야. 근데 보다가 정말 이거는 아닌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차를 하고 하차를 했다고 할 거고, 그랬는데 계속 봤는데 재밌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후기로 얘기를 하겠지? 그런 느낌. 이제 하차벨 누르는 거지. 삐. 하차할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굿굿. 그렇게 아마 할 것 같다. 왜 이건 안 맞았는지 듣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짝 걱정되는 건 다 뭔가 고득점을 받아서 다 보게 될까봐, 뭔가 이건 별로야 라는 것도 나와야 재밌을 것 같은데 다 재밌어 할 것 같아서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해. 근데 확실히 내가 불호인 거는 또 확실하게 불호여서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이라. 근데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작품을 도전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신작하고 있다던데, 그 건담이었나? 무슨 건담하고 영어로 막 어쩌고 그래, 지쿠악스. 맞아. 내가 로보트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로보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메카물을 본 게 없단 말이야. 내가 본 메카물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코드기어스였어. 근데 사실 코드기어스도 로보트가 좋아서 본 게 아니라 그 기어스 능력 쓰고 이런 스토리가 재밌어서 본 거라서, 그 유명한 내 드릴은 하늘을 뚫는 드릴이다! 그 그랜라간, 그것도 안 봤거든? 그랜라간도 안 봤기 때문에 지쿠악스나 그랜라간 같은 뭔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르의 어떤 애니메이션도 한번 도전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와, 유진 어서와. 그런 것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잠시 이거를 됐다. 여기로 다시 돌려놓고, 자, 이상으로 백유진의 잠입 보고서 보고를 마치도록 할게. 들어줘서 고마워. 땡큐. 끝. 그랜라간 2화까진 좀 빡세다고? 그게 이제 그랜라간의 운명인 거지 뭐. 즐거웠다. 재밌었다. 근데 프리랜이 정말 재밌었어. 보면서. 사실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 따끈따끈하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봤거든. 이번 주에 다 봤단 말이야, 프리랜을. 최대한 이제 보고 나서 막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또 그 어떤 기억도 많이 왜곡되고 그 재밌었던 감정도 많이 사라지고 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이번 주에 다 보고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그 따끈따끈하게 좀 나왔던 것 같다.
재밌었다. 그림으로 내용 좀 정리한 거 좋았다고? 다행이네. 아마 이제 큰 그거 없으면 대충 이런 틀로 계속 갈 것 같긴 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거는 맞아. 그 어저께 유튜브 올라온 거 다들 봤지? 데뷔 영상. 정말 정말 힘들었어. 그런 거 하잖아. 1주년 되면 데뷔 영상 다시 보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1주년 기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난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유튜브 편집한 거 검수하려면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보면서 솔직히 좀 힘들었어. 감상 궁금하다고? 쟤 왜 저러지? 하면서 봤어. 계란 점수 몇 점이냐고? 계란 점수 말고 그 계란 그대로 던지고 싶었어. 우. 아니 보는데 진짜 이게 아무래도 그 데뷔 방송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내 앞에 나서는 거니까 좀 연습을 하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기하고 있더라고. 되게 연기하고 있었어. 그 대사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뭔가 다 연기였어. 그래서 보면서 왜 저러지? 하고 느꼈다. 근데 이거는 뭐 감상평은 뭐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방송에서 컨텐츠로 데뷔 방송 다시 보기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때 말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좋아,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돌아와서 잠입 보고서 재밌었나? 사실 준비하면서 조금 훈영이들이 재밌게 볼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다들 재밌게 봐줘서 다행이고 이것도 아마 유튜브 편집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조금 시작하려고 해서 유튜브 구독자 2,000명 축하합니다. 아니 익명의 훈영이 이만치즈 고마워 땡큐. 지금 2,000명이 됐다고? 와 짝짝짝짝짝 고마워 다들 2,000명 된 기념으로 다들 들어가서 플로스 한번 듣고 네무르 마치 한번 듣고 그 데뷔 영상 한 번씩 더 보고 사실 그 데뷔 영상 올리면서 이거 올리면 2,000명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올린 거긴 하거든. 이거 보고 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유튜브로? 라는 느낌으로 한 거라서 암튼 이제 아마도 유튜브를 계속 이제 이렇게 굴릴 생각이거든. 근데 좀 더 이제 그만큼 유튜브에 올릴 거를 내가 많이 만들어내야겠지? 재미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 많이 봐줘. 잘 부탁할게. 좋아.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잠입 보고서를 해봤고 우리도 유하하냐고?
나 약간 그거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 내가 오하유진을 한 이유도 그거거든 사실. 백하나 유하가 아니라, 심지어 유하 하면은 유튜브 하이 같아서 아는 것도 있고, 백하를 안 한 것도 그냥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거 안 하고 오하유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 다만 이제 약간 그런 건 하겠지. 지금부터 딱 이제 시작하는 느낌으로 뭔가. 자, 그럼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백유신의 작품 잠입 보고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도 그래서 마무리 멘트 살짝 한 거 느껴졌나? 약간 끝나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어렵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컨텐츠는 이제 사실상 이걸로 끝이고, 오늘은 이걸로 끝이고, 근데 우리 해야 될 게 남아있긴 하거든. 뭐냐면 바로 우리 그거 해야 돼. 싱드컵에 올릴 노래 불러야 되거든. 근데 오늘도 목을 못 풀긴 했는데 가볍게 목 풀고 하자고. 그러면은 그래서 좀 생각을 한 게 한 5분만 쉬고 다시 올까? 라는 생각. 그러면 좀 너무 중간에 붕 뜨게 되나? 괜찮다고? 근데 뭔가 애매하긴 하네. 오디오 켜두고 가냐고? 아니, 다 조용하게 하고 갈 건데. 스포트라이트 틀어주고 하자고. 그러면은 대기 화면 해놓고 스포트라이트 틀어놓고 살짝 쉬고 올게. 쉰다기보단 살짝 목 풀기 하고 올게. 목 풀기 하고 올게. 아 맞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방송 카테고리랑 태그랑 이것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다시 좀 자세히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방송을 어차피 한번 껐다 키긴 해야 돼. 이것만 남기려면. 근데 일단은 싱드컵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어딨지? 카테고리 음악 노래로 하고 태그에 싱드컵을 설정한 라이브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 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딱 껐다가 바로 켤게. 껐다가 바로 켜고 그런 다음에 5분 대기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 그럼 이따 보자. 방송은 바로 켤 거야.